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예, 반갑습니다. 1년 만에 1년 가까이 못 뵀는데 그러니까 너무 좋고요. 하나도 못 이렇게 와서 너무 좋고 지난 10개월 동안 저희가 아프리카에서 지내면서 그곳의 일들도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을 물려주고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주고 이런 일들을 쭉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대부분의 일들이 잘 넘어가서 잘 되는 걸 보면 너무 기쁘고요. 우리 교회도 우리 광교사님도 이렇게 세워서 잘 되는 걸 보면 너무 좋고 또 우리 비유도 또 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건 본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선방을 하고 있는 거 너무 좋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던 학술지세 편집자 하는 거 다 넘겨줬는데 그것도 비교적 잘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오픈 포럼, 창렬 오픈 포럼 넘겨줬는데 잘 리더십 잘 이야기해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해도 당대로 끝나면은 저희가 좀 슬픈 일이죠. 좀 아쉬운데 그렇지 않아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제가 지난 우리 월요일 날 비우 어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었던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제목은 사랑은 영원한 것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 에스와티니 선교 보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와티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 보니까 비교적 우리 전사님 사는 요약에 대해서 주보에 상 실어놔서 아마 일부는 여러분들이 이미 조금 접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와티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무슨 에스와티니가 어떤 나라인가? 나라의 공식이 국기인데요. 방패 그리고 가운데 창이 이렇게 있죠. 화살과 창. 자기 스스로는 용사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족의 나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에스와티니의 면적이 우리나라 현재 강원도보다 약간 크고요. 강원도가 16,000, 경상북도가 18,000 정도인데 한 중간쯤 된다. 경상북도보다 조금 작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인구가 116만 정도. 현재 수도는 행정수도가 이제 저희가 있는 음바바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는 그 나라의 교육 언어입니다.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 교육까지 모두 영어로 가르치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저는 특별히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특별히 언어적인 훈련을 받지 않고 곧바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스와티어라고 하는 자기들 언어를 얘기할 때 글씨가 없어요. 그래서 영어 알파벳을 표기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표기하는 것은 읽을 수 있어요. 뜻은 잘 몰라도. 그래서 저희가 언어적인 적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드물게 현재 전 세계적으로 군 주제가 있는 데는 많습니다. 영국, 일본, 벨기에, 네덜란드 이제는 다 입헌 군 주제입니다. 그러나 절대 왕정, 절대 군 주제를 하고 있는 아주 소수의 몇몇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와티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왕의 실권을 가지고서 전체를 다 사실 다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죠.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를 보면은 이 애국가를 얘기해요. 국가는 All Lord our God, bestower of the blessings of the Swazi가 스와지족을 축복하시는 축복자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이게 애국가 제목이에요. 찬송가 제목 같지 않습니까? 이게 애국가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나라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실제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숫자로 따지면 기독교 국가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위치가 남아공과 모잠비크 국경 경계에서 남아공 쪽으로 톡 튀어나온 한 3면이 남아공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 면이 모잠비크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나라. 대충 오른쪽에 있는 바다가 인도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나라가 아주 작지만 그 나라가 서고 동저 지형을 가지고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높은 지역은 하이벨트, 저지대 동쪽을 로우벨트라고 하는데 저희는 하이벨트 쪽에 속해 있습니다. 하이벨트는 해발 한 1300m, 1350m 정도. 대학도 그 꼭대기, 산 꼭대기에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 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는 굉장히 그 기후가 좋아요.
좋은 게 많은데 그 중 하나가 기후입니다. 여름에도 서늘하고 겨울에도 별로 춥지 않고, 그리고 높은 데 있으니까 내려다보는 경치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높은 데 있어가지고 아프리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 동물이 뭔지 아세요? 독사도 아니고 악어도 아니고 모기입니다. 말라리아 모기가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이는데, 말라리아 모기가 하도 높아서 못 올라와요. 그래서 저기는 말라리아 프리 지역입니다. 이게 사실 말라리아 때문에 죽는 분들이 선교사들도 꽤 있습니다. 예,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저녁에 따로 모기장 쓰지 않고 자도 그래도 싸움스러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나라의 에스와티니의 종족 구성인데요, 82.3%가 스와지족입니다. 단일 부족이에요. 그리고 빨간색을 표색이 줄루족인데, 줄루족은 남아공의 주류족들입니다. 항상 남아공에서 줄루족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투표하면은. 근데 사실 줄루족하고 스와지족은 거의 같습니다. 어느 거 거의 같아가지고, 여러분 줄루 구글 트랜스레이션에 보면은 줄루족 언어가 있어요. 줄루 그거는 몇 천만 사용하기 때문에 주요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줄루 언어로 우리말에서 줄루 언어로 번역을 하면은 스와티 사람들이 읽을 수 있어요. 그만큼 비슷하고, 그다음 축제라든지 그때 여러 가지 풍습도 비슷하고, 외모로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82.3%의 스와티족과 줄루족 9%, 합치면 90% 이상이 거의 단일 부족입니다. 이것은 아프리카의 전체 부족 숫자가 11,000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라 숫자가 55개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2개 이상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의 모든 그 갈등의 그 뿌리는 부족 간 갈등입니다. 근데 이 에스와티니는 거의 단일 부족이기 때문에 부족 간 갈등이 자꾸 따라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안전도 작년에 그 왕정에 대항해가지고 데모가 나서 좀 소요가 있었지만, 아프리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안정된,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그런 나라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종교를 보게 되면은 주황색을 표시한 것이 기독교와 그 나라의 전통 종교를 갖다 섞은, 흔히 말하는 소위 자이오니스트 교회 40%, 20%가 캐톨릭, 그 다음에 그 어덜 크리스천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여기 30%, 합치면 90%. 자기가 크리스천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나라 내에 90%가 되는다는 제가 알기로는 바티칸 외에는 없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기독교의 능도가 높아서 기독교적인 무슨 행사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이 없고요. 모든 국회 회기, 그 다음에 정부 관료 만날 때도 모든 만나면 다 기도를 시작해요. 이런 나라가 잘 없죠. 물론 도중에 이제 한 3%, 2% 바하이, 그 다음에 무슬림 등이 있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근데 좀 머리 아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에스와티니가 얼마나 좋은 나라가 하는 것도 먼저 얘기를 하고 머리 아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생각난 대로 막 적어봤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기가 맑아요. 왜 맑습니까? 산업이 없으니까 오늘 무지하게 맑습니다. 그리고 산꼭대기 안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아주 살기가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높은 지역에 있으니까 내려다보니까 굉장히 그 전망이 좋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기후가 매우 온화하고요. 그리고 생활비가 당연히 저렴하죠. 우리 캐나다에 비해서 한 국민소득이 한 15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생활비가 싸고 국민들이 상당히 온순해요. 자기들이 막 계속 덤벼들고 이러면 그것이 일하기가 참 힘든데 온순하고, 특히 한국처럼 장유유서가 상당히 강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염색을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제 아내 어제 염색했어요. 머리가 좀 하얗면은 나이가 좀 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소위 장유유서가 있어요. 어른들을 존경하는 것보다 한국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하기에 굉장히 편리해요.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되어 있고요. 학교에 정상적으로 와서 패컬티나 직원들 일할 때는 적절한 생활비를 지금 적절한 정보가 그 나라에서 상당히 높은 생활비를 지급을 해요. 뭐 잠깐 단기 선거고 이런 자원봉사하는 거지만 정식으로 교직원으로 참여는 생활비를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말라리아 청정지역 우수한 초중등 교육, 아프리카 치고는 초중등 교육,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오는 그런
젊은 선교사님들은 자녀교육 환경이 중요한데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사립학교는 굉장히 퀄리티가 좋고요. 데스몬드 투투 같은 분도 남아공에 입군운동하면서 자기 자녀는 에스와티니 사립학교 다 보내는 것도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가까이 일했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 썼습니다만은 뭐 제가 특별히 잘났은 게 아니고 나라가 작으니까 대전 시보도 작아요. 그러니까 시에 가서 뭐 과장 만나고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뭐 국회의장도 만나고 재무부 장관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교육부 장관한테 찾아가기도 하고 이게 남아공만 돼도 택도 없어요. 그 남아공 한 6천만 가까이 되는 그 큰 나라는 택도 없어요. 아주 힘들게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가 쉽고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거 해결해 달라 민원이 있을 때는 중요한 민원의 경우는 직접 얘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야기가 비교적 쉽다. 백인 선교사들은 호감이 강합니다. 호감이 커요. 백인 선교사들이 호감이 좋은데 그건 백인 얘기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모두 그곳에 가면 다 백인들이에요. 저는 그걸 몰랐어요. 제가 백인이라는 것을 그가 처음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대로 영어만으로 불편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칸만 다 영어로 되어 있고요. 꼬마들조차도 영어가 다 통하고 지나가는 촌도도 그냥 물론 복잡한 영어가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영어 다 돼요.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다 언어가 다 교육 언어니까 이것도 제가 사실 가서 일하기 편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선교제 가서 배우는데 3년 4년씩 보내도 그 가서 회의 인도하고 뭐 사람들 설득시키고 이거 어려워요. 그 많은 그 나라 언어 알려면 굉장히 좋은 점 이렇게 좋은 점이 많으니까 다음에 주변에 단기 선교도 오시고 놀러도 오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요 너무 일찍 죽고 너무 쉽게 죽어요. 제가 길거리 다녀보면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거의 별로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제가 가서 제 먼데 있는 사람 제가 알 수가 없고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죽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에요. 몇 사람 되는데 그 중에 제가 몇 생각나는 사람 제가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저희 지역의 그 국회의원 딸 국회의원이 한 제 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사무실에 무슨 일 때문에 찾아오셨는데 어제 자기 딸이 죽었다고 자세히 물어보세요. 몇 살 죽었나요? 26살에 죽었다고. 그 외에도 우리 그 학교에 MQ라고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MQ의 간호학과 우리 교수님도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그 다음 또 우리 MQ의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자 교수 죽은 다 40대 초반 40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심리학과 4학년 여학생 죽었는데 내가 나이를 안 물어봤지만 여학생 4학년 같은 건 한 20살, 4살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 MQ에 그 여자 청소부 한 분 있어요. 그 여자 청소부 남편이 죽었어요. 그분은 제가 왜 소개를 하는가 하면 그분이 우리 또 학교 일할 뻔한데 학교에서 보는 예배에 또 그분 나와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저분 남편 장례식 할 때 제가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50세 죽고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나이 많아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제가 이곳을 출발하는 날 5월 25일 날 아침에 오후 이제 늦은 오후 비행기니까 잠깐 제가 학교 사무실 들렀는데 저희 비서가 내일 자기들 쉬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왜 쉬느냐 하니까 자기 질려가 죽었대요. 그래서 왜 죽었냐 자기도 왜 죽었는지 모르는데 몇 살이냐 5살. 밖에서 잘 놀고 있던 아이가 갑자기 막 배를 높이 잡고 와가지고 막 방 안에 들어가고 구르다가 그냥 막 토하다가 갑자기 10분 만에 죽었대요. 이런 죽음의 모습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냥. 참 죽음이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쉽게 죽고 왜 죽었는지 우리 같은 좀 이상한 것은 범시라도 부검이라도 하고 전혀 그냥 다 묻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그러다 보니까 에스와티 나이 분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디안 에이지라는 게 있어요. 그 나이보다도 더 많은 사람과 그 나이보다 적은 사람 똑같은 그 나이가 20세, 21세 그 사이. 그러면 그게 어떠냐 하면 한국은요, 저게 딱 2배입니다. 42살이에요. 한국은 메디안 에이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요즘은 우리 여기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이 뭐 그런 많지는 않습니다만 요새 나이 많다고 좀 이렇게 배좀 내밀려면 90세 돼야 돼요. 요즘 뭐 60세, 70세 가지고 명함을 못 내밀어요. 근데 저기는요, 거의 그런 사람을 볼 수가
저 밑에 그 퍼센테이지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주로 10대, 20대가 거의 인구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기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 그런 뜻도 되지만 얼마나 빨리 죽는가 하는 것도 보여주는 것. 다음 슬라이드. 에스와티니에 제가 의과대학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헬스케어 문제, 보건 의료 분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다른 건 뭐 여러 가지 통계도 있습니다만은 그 나라에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 에이즈, HIV 보균자 플러스 HIV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합병증을 가지고 있는 에이즈 환자를 합치면은 25에서 35%.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고 보시면 돼요. 얼마나 많을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조그만 나라가 1등 하는 게, 다른 건 1등 하는 게 없어요. 유일하게 1등 하는 것이 인구 대비 에이즈 환자 비율이 세계 1등입니다. 남아프리카 전체가 다 상당히 높고 20몇 프로 되는데 그 중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그 WHO 같은 데서 관심이 많아요. 왜 이럴까? 제가 내일 가가지고 에이즈 치료 관련된 어떤 우리 여기 회사 하나 분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좀 해볼까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교수를 시켜가지고 해볼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에이즈라든지 결핵 같은 것은 에이즈 환자의 대부분은 결핵 환자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리고 대부분 이것은 나이 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관리만 하면 오래 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딸린 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인구의 10% 가까이가 에이즈 고아. 이건 제가 그래서 지난 제가 떠날 때 에이즈 고아들을 위한 그 바자회라고 했죠. 굉장히 심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에이즈 확산 이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바로 이 가정의 해체, 가정의 그 부재 이런 관련이 있습니다. 그 밑에 좀 이게 19금 그림이긴 한데 이 나라에 사실은 갈대 축제라고 하는 축제 장면이 뭔가 하면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여자들이 밑통을 다 벗고 갈대, 그 나라 갈대는 무지하게 큽니다. 우리 보통 한국인은 갈대보다 몇 배가 커가지고 갈대를 몇 개 묶어가지고 들고서 왕 앞에서 다 내놓고 밑에 짧은 옷 입고 행진을 하고 멀쩡한 건장한 남자들 들어서 구경하고 있고 이게 그 나라의 1년에 제일 큰 왕실에 사는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 하는 것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결혼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런 그 에이즈 영향,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생겨나는 에이즈 고아들,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적인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한 60년대까지만 해도 환갑을 크게 생각했어요. 환갑과 잘 사느라고 고생했다 해가지고 자녀들이 혹은 주변 사람들이 뭐 잔치내주고 요새 우리는 무서운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저기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60세가 된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큰 지금 이 젊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배경에는 소모성 질환, 결핵이라든지 에이즈 같은 이런 것이 있기도 하고 에이즈와 그런 질병들은요 성문화 가정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의과대학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가정의 문제구나. 이 든든한 가정을 만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정이라는 것은 엄마 아빠가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는 그런 엄마 아빠가 텐트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텐트 속에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아버지는 애를 배기만 하고 그냥 결혼이 안 돼. 그 배경에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배경에는 사실 여러 가지 제도가 있어요. 지참금의 문제는 지참금 남자들이 여자한테 좀 괜찮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최소한 소 10마리에서 15마리, 한국 돈으로 치면 한 1,000만 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줘야 결혼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1,000만 원 적은 돈이 아닌데 그 나라에서 1,000만 원 내고 장가갈 수 있는 남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럼 장가를 안 가고 낳는 아이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을 쭉 키우는 겁니다. 이래 되니까 여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거리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몰리는 것이 생계형 매출입니다. 그래서 매출에 종사하는 사람의 60% 이상이 에이즈 환자예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이 극단적인 그 가난, 그 다음에 그 소위 가정의 해체, 부재,
이것이 있는 한은 어떤 메디컬한 그런 치료를 해도 이건 줄어들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저 평균 나이를 보게 되면 저기 60세라고 지금 돼 있지만 제가 보니까 60세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교수들도 그래요. 저거 통계가 잘못됐다. 47, 48세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한국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국은 올해 2022년도 기대 수명이 남자도 80세 넘었습니다. 여자도 86세가 넘었어요. 그래서 에버리지를 평균을 하면 83세가 넘어요. 근데 이보다도 몇십 년이 짧은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죽을까? 다음 슬라이드.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사무엘 그 상 초반이 엘리에 대한 얘기죠.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을 훌륭했는데 그 아들들이 아주 형편이 없어가지고 엉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 집을 심판하겠다고 할 때 심판의 내용 중에 하나가 노인이 내 집에 없을 것이다. 제가 에스와틴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인이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에스와티니에서 일어날까?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지참금의 문제 이거는 딱 하나의 문제는 제가 1번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문제 근원 중에 하나입니다. 저 제도 때문에 차라리 소를 10마리 값을 받아가지고 여자한테 주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가져오면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면 부부가. 근데 신부의 아버지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한꺼번에 못 갚으니까 활부로 갚아 많은 남자들이. 활부로 갚을 형편도 안 되는 사람은 결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일부 다처럼 하는 것이지. 제가 가자마자 나라에서 이제 저도 이게 발령을 나라에서 받았으니까 저보고 고위공직자라고 재산 신고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재산 신고하는데 제가 부부가 다 해요. 저는 제 이름 쓰는 데가 옆에 보니까 스파우스 1, 스파우스 2, 스파우스 5까지 있더라고요. 이게 정부의 공식적인 문서예요. 그 장관들, 국회에 뭐 좀 유력한 사람들, 돈 좀 있는 사람들 다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에 가가지고는 사모님 좀 드리세요 하고 선물 잘못 주면 안 됩니다. 몇이나 물어보고 몇 개를 줘야 되지. 우리는 그냥 당연히 사모님 드리는 거 하나 주지 2개, 3개 주질 않잖아요. 줬는데 아내가 셋이나 그러면 그 둘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이게 이 19세기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사실 국민의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공식적으로 선교사 비자를 주는 나라. 여러분 남아공 선교사 비자 안 줘요. 남아공에서 선교사자가 눈치 빠르게 해가지고 영주권 받은 사람은 괜찮은데 선교사 비자 갱신하려고 안 해줘요. 그럼 쫓겨가지고 집에 갈 수는 없으니까 에스와티니에 와서 남아공 왔다 갔다 하면서 회익합니다.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고요. 국회와 정부까지 아니 심지어 비즈니스맨들 모임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딱 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에이즈가 그렇게 난리를 치는가? 그리고 더 참 기가 막힌 것은 아프리카 지도가 해골 같은 지도 아시죠? 꼭대기는 저기 지중해 연안은 다 무슬림들입니다. 거기는 거의 에이즈가 없어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크리스찬의 비율도 높아지면서 에이즈 환자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이 이걸 가리켜가지고 빈정거리면서 크리스천 디지즈다. 기독교 질병이 바로 에이즈다.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죠. 이 참 기가 막힌 나라. 근데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가정의 문제가 그 뒤에 배경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표현이 정확하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텐트를 세울 때 뭐 아버지가 가장이 기둥처럼 서 있고 엄마가 텐트처럼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있었는데 가정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고칠까? 저는 의대에 일하러 갔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이 가정의 문제지 이거는 어려운 문제지만 어려운 문제의 기초 출발점이 가정의 문제입니다. 저는 앞으로 좀 이 가정사역 하시는 분들 이 문제 제가 말씀드린 이 문제를 관심을 가지고 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 가정이 깨어진 브로큰 패밀리가 너무 많고요. 브로큰 패밀리를 할 수 없어요. 왜? 가정이 만들어진 적이 없으니 깨질 것 없는 거죠. 원래 가정이 없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여자가 있으면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쭉 있는 겁니다. 여자는 돈 벌러 가야 되죠.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아버지가 다른 자기 딸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일상적이에요.
이게 뭐 제가 10가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슬라이드. 이 지참금의 문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뭐 약한 가정의 결속력. 아니, 가정이 없으니까요, 아예. 그 다음에 결혼 못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혈기방장한 사람들이 애기 낳아야 되죠. 아버지가 없어요. 낳기만 하지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지 않는 겁니다. 결혼제도 바깥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너무 많고요. 너무 쉽게 아이를 갖고 이혼하고요. 저희가 지난 1월달에 우리 결혼 41주년 지났다 그러니까 저보고 전설이라고. 전설. 우리 전설이 여기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다른 아이들이 한 엄마와 사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할머니가, 왜 할머니죠? 아버지가 다른 자기 딸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일상적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서 걔들은 뭐 하도 그런 사람 주변에 많으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겠지. 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슬픈 얘기입니다. 아무리 많이 연습해도 슬픔이 연습이 되지 않아요. 슬픔의 아이들은 슬픔의 땅이에요. 이 비극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 하는 것 제가 지난 1년 동안 생각을 또 하고 해도 이건 너무 큰 비극이다. 돈이 좀 수입이 좀 적고 많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윤리의 문제, 성윤리의 문제는 그 전통 제도와 관계 문제, 그것은 또 여러 산업의 부재의 문제, 이 여러 가지가 막 얽혀 있어가지고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댈 수 있을지. 그 한가운데 에스와티니의 갈대 축제, 그 나라 말하고 말랑가 하는 것인데 저게 있습니다. 말씀드린 왕이 계속해서 자꾸 장가를 가는 겁니다. 나라를 사람을 좀 먹여 살릴 생각해야 되지. 장가만 자꾸 가면 어떡해. 지금 현재 아내가 15명입니다. 근데 18명인데 하나는 죽고 둘은 도망가고 이제 15명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다음 슬라이드.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로부터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있고 특별히 부부관계, 가족관계, 회사에서의 사회적인 관계 이런 관계로부터 사람 행복이 나오죠. 돈은 조금 부족해도 행복할 수 있지만 관계가 깨어진 상태, 특히 부부관계, 가족 내에서 관계가 깨어진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에스와티니의 불행, 비극은 가정의 broken family, 가정의 그 행복의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다음 슬라이드. 다음에 제가 일하고 있는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에스와티니 기도 의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나라 대학 이름이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인데 영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학교 이름 어떻게 저렇게 정했나. 에스와티니 크리스천 메디컬 유니버시티가 말이 되지. 왜냐하면 형용사가 더 포괄적일수록 앞쪽에 가야 돼. 근데 뒤쪽에 가붙었어요. 메디컬이고 크리스천보다 훨씬 좁잖아요. 그런데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유니버시티. 제가 참 물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이 이름을 이렇게 이따구로 정했냐고 물어보니까 이 정한 게 아니고 수상이 와서 정해줬대. 이 이름은 하도 메디컬이 중요해가지고 크리스찬보다 앞에 넣어달라. 특별 부탁에 의해서 이름을 갖다가 에스와티니 메디컬 크리스천,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제 위치로 번역해요. 에스와티니 기독의과 대학이라고 하지 의과 기독 대학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얼마나 전화를 가면 그 메디컬의 문제가 심각한지. 물론 메디컬은 이전에 가정의 문제가 있지만 일단 눈에 드러나는 문제는 메디컬 문제. 다음 슬라이드. 제가 오기 좀 전에 찍은 제 드론으로 찍었던 우리 제1캠퍼스의 모습입니다. 빨간색으로 했던 게 작년에 여러분들 제가 갈 때 헛금하고 했죠. 저게 막 그때 벽만 만들어졌는데 이제 천장 다 올리고 저기서 행사도 하고 지금 껍데기는 다 완성이 돼서 안에 아직 바닥을 제대로 완성을 못했지만 그러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서 졸업식 제가 가서 제5회 졸업식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저기 제1캠퍼스 해발 1350m인데 눈이 아마 잘 보이시는 분은 저희 집 뒤에 보면 저희 집도 딱 보이는 한가운데 저희 집이 있습니다. 집에서 직선거리로 한 학교까지 150m 똘똘 돌아가기 때문에 한 400m, 500m 근데 굉장히 아름다워. 공기도 좋고. 다음 슬라이드. 요거는 이제 제2 캠퍼스고 메디컬 스쿨 의대 캠퍼스 아직 의대를 시작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미리 시내에다가 상가인데 크게 건물 하나 학교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건물이 한 개지만 굉장히 건물이 커요. 지하 전체가 다 주차
출산이고요. 그래서 얘네가 시작을 저기서 하기로 물론 J 캠퍼스와 J 캠퍼스 왔다 갔다 하면서 학생들을 훈련시키게 될 것. 다음 슬라이드. 위치를 보게 되면 J 캠퍼스는 저 밑에 아래 까마귀 앵커 J 캠퍼스이고 저 위쪽 중앙에 보면 J 캠퍼스가 있는데 이 전체가 음바반에 실립니다. 두 개 거리가 한 6km, 차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대학은 2013년에 아프리카 대륙 선교회 아프리카 컨티넨탈 미션 ACM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김종양 선교사님이 만드셨어요. 그 대학 만들려고 이름조차도 옛날에 미리 지으실 것 같아요. 종양 선교사님. 한자는 아니겠죠. 하여튼 저분이 저기서 남부 아프리카에서 에스와티니에서는 30년 이상, 남부 아프리카에서 거의 40년 가까이를 선교를 하신 분이에요. 좌우에 이제 선교사님 부부고 가운데 우리 소위 스와티 3세 히스 머저스티 후광입니다. 저희가 학교가 전 세계의 크리스천 한국인 선교사가 나가서 만든 대학이 40여 개 정도 돼요. 그 중에 유일하게 정부가 준 국가기관으로 파라스테이트 인스티튜션으로 인정을 받아가지고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습니다. 운영비 보조를 받는 나라는 학교나 이 나라가 이 학교가 유일한 학교로 학생 교직원들이 하여튼 그 인건비가 심각한데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스와티니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하고요. ACM이 선교회가 건축하고 주요 인프라를 제공하는 걸로 MOU를 맺어가지고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조건이 그런 조건 같은 거 가서 한번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하고 가기로 결정을 해서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두 캠퍼스가 있고 현재 메인 캠퍼스는 한 23만 평 정도, 한 70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말씀드린 산 꼭대기 있어서 굉장히 아주 경치가 좋고요. 저희 캠퍼스는 아까 말씀 시내에 있는 건물 하나죠. 큰 건물 하나고 7개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제일 낫습니다. 특별히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그저께 우리 교무처장한테 지금 메일을 보고를 받았는데 보니까 아직 7월 10일까지 아직 학생들이 아직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 벌써 250명 모집에 700 몇십 명이 지원했다고 들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간호학과 같은 데서 12대 1이었습니다. 다른 데도 굉장히 치열해요. 굉장히 그 나라에서는 좋은 학생들이 오고 있습니다. 7개 학과인데 8번째 학과 메디컬 칼리지 그걸 해달라고 저희가 정부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 다음 슬라이드. 현재 교직원 총수는 127명이고요. 간부는 저를 포함해서 6명이고 전임 교수가 56명, 그 외에 직원들 합쳐서 127명 정도 됩니다. 졸업생이 5회까지 했는데 한 900명 정도 배출을 했고 현재 재학생이 약 한 850명 정도. 이래가 인가되고 지금 정부에서 간호학과 증원하라 이렇게 해서 포함하면 아마 최종적으로 1,100명 되지 않을까. 유니버시티 치고는 작죠. 그러나 의료 전문 대학으로 1,100명은 작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뭐 연 예산은 뭐 한국의 대학에 비해서 굉장히 작습니다만 그러나 그 나라가 여러분들이 한국 인구의 45분의 1입니다. 한국 5,200만, 거기가 116만이에요. 45분의 1. 1인당 GDP가 10분의 1이에요. 그럼 한국에 비해서 에스와티니가 한국 GDP의 450분의 1입니다. 그 생각하시면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 대학에다가 이 대학을 어떻게든 보조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물론 저렇게 해도 제가 대학을 경영해 보니까 거의 바닥 수준이에요. 화장실도 잘 못 고쳐. 그렇게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대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원하는 게 너무 미안하지만 기특해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서 그 나라뿐 아니라 남부 아프리카의 사람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다음 슬라이드. 아프리카의 그 메디컬 칼리지 의과 대학들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부분의 나라에 적어도 한 개 의과 대학이 있어요. 한 개. 근데 물론 없는데도 한두 개 있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에스와티니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부분 다 큰 나라는 물론 10개, 뭐,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몇십 개 돼요. 나이지리아는 뭐 2억이 넘는 인구니까.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특히 남부 아프리카 쪽에 오게 되면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 의료가 형편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그래서 곳곳에 남아공 같은 데는 의과대학이 제대로 된 의과대학 9개, 인구 5,400만. 한국은 41개더라고요. 제가 지금 보니까 한국은 5,200만인데 41개. 한국도 의료 대단한 선진국입니다. 근데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빨간색으로 조그만 좀 나라 남아공 내에 있는 저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걸 아프리카의 파리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서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막 박혀가지고 내륙국가로서 존재하는 에스와티니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그냥 돈벌로 몇몇 의사들밖에 없어요. 병원이나 제대로 있나요? 병원도 제대로 없어요. 깡통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도 죽고 안 가도 죽고 다 죽는 건 다음 사람. 뭐 잘 안 보이겠지만 국가별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숫자를 보게 되면요. 오스트리아가 제일 많다 그래요. 약 한 1,000명당 5명의 의사 가까이 됩니다. 한국도 2.23명인데 대략 한 1,000명당 2명 이상 되면은 괜찮은 나라 됩니다. 근데 아프리카 오른쪽에 아프리카의 나라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0. 얼마예요? 0. 케냐 0.2, 스와질랜드 지금 에스와티니죠 0.15, 우간다 0.12, 0. 몇 명이라 하는 건요. 0.15 하는 건 10,000명당 1.5명이라는. 일단 의사 퀄리티는 두 번째 치고 퀄리티도 형편없습니다 이게. 그런데 숫자가 절대 숫자가 없어요. 의사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제가 가서 신문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2014년도에 바로 그 에스와티니보다 2배 더 큰 나라긴 한데 남아공 내 육지섬으로 존재하는 레소토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에서 보건부 장관이, 저분은 그 메디컬 닥터입니다. 보건부 장관인데 저분이 드디어 우리도 의과대학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신문을 막 떠들고 We are proud 어쩌고 막 했는데 제가 저걸 써먹으려고 봐라 에스와티니도 시작했지 않나 하고 이제 막 정부에다가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 닫았대. 왜 내가 유지를 할 수가 없대요. 여러분 그 의과대학 하나를 유지하면서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생각할 때 그래요. 현재 국가 에스와티니라는 나라 한 개 가지고서는요 의과대학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한국 교회가 밀겠다고 하는 그 조건으로 이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에스와티니안 콜이라는 말 제가 만든 말인데 에스와티니안 상황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하게 저 부름에 응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는 부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쭉 다니다가 소아시아, 현재 터키 지방이죠. 거기를 가려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이렇게 가려고 하면 이렇게 막고 저기 가면 여기 막고 뭐 선교 여행 하려고 원래 계획했대로 가니까 계속 하나님 막으시는. 근데 무시아라는 곳을 지나가지고 드로아라는 곳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터키라는 데가 그 보스포러스 해협을 중심해서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예요. 이쪽에 드로아라는 데서 뭐 아마 잠을 자고 있는 동안 봤는지 모르겠지만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그 지금 현재 그리스 그 북부 지방이죠. 마케도니아에 있던 어떤 사람이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그 유명한 선교적인 용어로 메시도니안 콜이라고 하고 마케도니아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아시아에만 그치지 말고 이거 건너가지고 유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부름인가 보다 하고 바울 그 일행이 가서 유럽에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저 아테네까지 고린도까지 막 전도를 하는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 유럽을 만든 그 마케도니아의 부름 메시도니안 콜이 오늘의 기독교 유럽을 만든 겁니다. 2000년 동안. 저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글쎄요, 작긴 작지만 여러분 이미 매스컴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지 못하지만 무지하게 잘 삽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는 우리끼리 있을 때 잘 몰라요. 근데 나가서 못 사는 사람들 보면 야 진짜 우리가 잘 사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보면은
뭐 우리가 월급이 적다 많다 뭐 어떻게 얘기하지만요. 집이 크다 작다 하지만 그 문제가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건 사치예요. 사치. 우리에게 도울 수 있는 힘이 있다. 꼭 돈뿐 아니라 우리의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힘입니다. 그 여러 가지 정보, 가서 제가 이번에 돌아가면 정부 조금 리더들한테 좀 컨설팅을 좀 할 생각을 해요. 꼭 메디컬 문제가 아니라도. 왜냐하면은 우리가 가진 정보, 네트워크, 도울 수 있는, 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얼마든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하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이 있지만 그걸 요약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4장 23절인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교육하시고 천국 백성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선교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치유사역이에요. 다음 절에 보세요. 똑같은 말이 마태복음 9장에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여기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은 가르치고 고치는 것, 교육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이 전파하는 일을 위한 수단이나 어떤 통로로서 가르치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사역은 같이 가요. 흔히 생각할 때 교육 학교 세우고 하면 그거 왜 하냐? 전도해야 돼. 교회 개척하고. 교회 개척이 중요하긴 하지만 동일하게 중요한 것이 가르치고 고치는 것도 전파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요.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 배경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막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함께 하셨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눈을 만져가지고 보게 했다. 마가복음 1장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지나라. 다음 슬라이드.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하는 게 민망히 똑같은 말, 컴패션을 해서 말. 저는 별로 그렇게 제가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도 못하고 뭐 남들에 대해서 뭐 긍휼력이 마음이 막 있는 그런 사람들 별로 아니에요. 보통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가서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살다 보면 이제 허무감을 느낄 때가 있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허무감. 뭐 이런저런 뭐 사람들한테 뭐 칭찬도 받고 자랑할 것도 있고 한데 인생의 그 뒤에 몰려는 허무감. 결국 다 죽는 거 아닌가? 근데 허무감 자체가 사치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우울증이 물론 병적으로 우리가 우울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치료도 약물 치료, 케미컬한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우울한 분들은 자기보다도 생존의 기로에 서서 생존의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울증 고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건 뭐 우울증 자체가 사치예요. 사치. 우울할 생각 언제 있어요? 죽을 판인데. 그런 분들 도와주는 것이 우리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본문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18, 특히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Love never fails.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 저는 공부를 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평생 뭐 글 쓰고 논문 쓰고 책 쓰고 이게 제 업인데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그렇지. 어떻게 한다? 그것이 사랑이 모티브가 되지 않는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이 영원하다. 사랑의 표현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사랑은 영원한데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가? 저는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제자 훈련을 하더라도 뭐 돈을 벌거나 지식과 명예를 쌓거나 무슨 것을 하더라도 사랑의 모티브가 아닌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건 허무하구나. 재물도 다 죽잖아요. 네, 유명한 학자도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베풀고 나누고 도와줄 때 그것은 영원하다.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지만 그 말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 사랑만이 영원한 것. 다른 것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사랑의 표현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랑으로 행치 않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은 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에스와티니의 그 비극을 바라보면서 저도 아직도 그 나라를 잘 몰라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10달 동안 제가 가서 열심히 그 나라를 파악하려고 우리 학교뿐 아니라 그 주변 사회나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이해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내가 이 성경 훈련을 제대로 받고 와서 이렇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솔직히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나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다고 내식으로 고칠 수는 없죠. 어떻게든 그들의 있는 모습 왜 굳이 내가 왜 그렇게 에이즈 많이 걸리냐 나무래 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있는 그 비극을 갖다가 감소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원천적으로 아까 가정의 문제 제가 언급했는데 가정의 문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와줄 것.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 사랑만이 영원하다. 다음 슬라이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변지에 있는 식구들과 에스와티니 아니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의 일부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에게 함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가족, 내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그 눈을 들어서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생존의 기로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이 이 세상에 무지하게 많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형편이 다르고 우리의 가진 것이 다 다른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어떻게 저들을 도울 수 있는지 사랑만이 영원한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